안녕하세요. 역사의 갈림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한 국가의 운명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선택과 침묵, 그리고 용기에 의해 결정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중요한 변곡점, 깊은 정치적, 사회적 갈등 속에서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 방향에 대한 중대한 질문들이 던져졌던 시기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우리 사회를 위한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국제 외교 무대의 중심, 뉴욕의 유엔 총회에서 시작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국제사회에 서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등장이 아니라 국가의 위상과 자존심을 대변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엔 총회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함께 깊은 우려를 안겨주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후 통역사의 통역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떠나는 모습은 애교적 결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통역사가 홀로 남아 텅 빈 연단을 지키는 모습은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송출되었고, 이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정상들 간의 교류에서 가장 기본적인 예의와 소통의 과정이 무시된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당시 정부의 외교적 미숙함과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한 만찬에는 145개국 정상들이 참석했지만 대한민국 정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가 정상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비공식적인 대화를 통해 외교적 실리를 추구하는 중요한 자리에 불참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상황에 만나서 무엇하겠는가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는 동맹국과의 소통을 스스로 차단하고 국제 무대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행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영부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의 영부인이 주최한 공식 행사에 불참하고 그 시간에 뉴욕의 한인 반찬 가게를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교적 패식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 국가를 대표하는 공적 인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망각한 처사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참사의 배경에는 당시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간의 깊은 갈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3,50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 및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뇌관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과의 대립각을 세우며 전쟁 선포에 가까운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동맹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의 고립과 외교적 실패는 국내 정치의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전임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85일 만에 법정의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은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눈에 띄게 수척해진 얼굴, 10kg 이상 줄어든 듯한 체중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굴하지 않고 당당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한 개인의 시련을 넘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가고 사법 시스템을 동원해 정치 보복을 자행하는 것은 과거 수많은 희생 끝에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종교에 대한 탄압 역시 노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손영보 목사가 구속되고 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종교인에 대한 탄압을 넘어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입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당시 정부의 외교 노선과 국정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친중반미라는 논란입니다. 한미동맹이라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의 핵심 축을 흔들고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권위주의 국가에 경도되는 모습은 많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유와 민주,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약화시키고 오히려 반미연대의 한 축에 서려는 듯한 행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교 노선의 변경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난 70년간 지켜온 국가의 근본 가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이라는 저울 위에 당시의 시대와 지도자를 올려놓았을 때 과연 어떤 답이 나옵니까?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국가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정적을 제거하고 종교를 탄압하는 모습이 우리가 피와 땀으로 이룩하고자 했던 민주주의의 모습입니까? 이는 우리가 싸워온 독재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민주당 소속의 기독교인 국회의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적 양심의 저울 위에 이 정권을 올려놓았을 때 과연 어떤 답이 나옵니까? 교회가 압수수색 당하고 목회자가 구속되는 현실 앞에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침묵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30 청년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플라톤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의 침묵과 무관심이 우리 미래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특정 개인이나 정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린 호구 경령들과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 밤낮으로 땀 흘린 우리 부모님 세대의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또한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거리에서 외쳤던 수많은 시민들의 용기로 지켜져 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그의 선택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엇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 즉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감만큼은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는 어디에 서 있었는가? 불의 앞에서 침묵했는가? 아니면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내었는가?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널리 퍼져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과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